또 도전을 할 거예요. 다시 하락에 베팅하다. 2020년 7월 25일 저는 김단태고요. 아무 제가 별게 오늘 일어났고. 비레크먼을 다루게 된 게 이 사람의 지금 투자 상황이 너무 특이해. 비레크먼? 뭐 하락에 베팅을 한 유명한 무슨 얘기냐면 있네요. 이분이 지금 주식을 100% 갖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 중에 100%.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나머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락에 베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에도 베팅하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스펙이라는 걸 상장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펀드를 상장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복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의 생각을 의미가 유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영상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빌 에크먼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으므로 자세히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그가 훌륭한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04년부터 그의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검은색인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2014년도 말에 막 뭐 베이비 버핏이다 리틀 버핏이다 해가지고 그 언론들이 막 띄워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 한 3, 4년 동안 정말 힘든 기간이 있었고요. 한 2019년부터 다시 귀신같이 부활해서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죠. 2020년 7월 21일부로 그의 홈페이지에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연초 대비 34% 버셨습니다. 10조 정도 운영하는 사람이 계속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서 연초 대비 34% 벌고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최근에는 아무래도 요것 때문에 까이죠. Hell is coming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때문에 까이는데, 이게 왜 까였냐면, 자, 그가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3월 거의 말입니다. 3월 10며칠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하락이 아주 심한 시기에 이제 CNBC라는 방송에 나와서 지옥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하락하면 돈을 버는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방송에 나와서 공포감을 조성해놓고 자기는 하락하면 돈 버는 베팅을 했다라는, 그렇게 알려지면서 욕을 아주 많이 먹게 됐고요. 그는 이제 이쯤부터 이쯤까지 해서 하락 베팅을 했고요. 3월 말쯤에 포지션을 전부 다 청산을 했어요. 요거는 하락으로 먹고 포지션 청산해서 번 돈으로 이때 정말 또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요 상승까지 먹었습니다. 정말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가장 잘 대응을 한 주식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그가 며칠 전에 또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회자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빌 에크먼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영상 보시죠. Bill, given where we are today with now COVID cases, what seems like a record surge, are you bullish today? Are you bearish today? And let me also ask you specifically about your positions, not just your thoughts, but your positions, so that we don't get into a thing where viewers or others are saying that you're saying one thing and doing something else. Let me be super clear. We are long-term bullish on America. We are long-term bullish on the markets. We continue to own the same positions we owned at Hilton, Starbucks, Lowe's, restaurant brands. We invested subsequent to that year $500 million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with major operations in Houston. Obviously, we are bullish on the country, but I would say I am cautious on markets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And we have today a short position in a high-yield index. We are bearish on highly levered companies to some extent. I view that as a hedge. I don't know whether we make money on it or not, but the highly levered businesses will struggle because it's going to take time for the economy to reopen. We have about 20% cash in our publicly traded entity, and we are approximately 98% long. So the entity itself is levered. So the cash offsets the debt. So we're effectively 100% long, and we have a short position in the high yield credit index, which is a composite of companies with junk credit. 자, 빌 에크먼 인터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그가 자기는 현재 하이힐드 인덱스에 하락 베팅하고 있다고 이실직고를 했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지난 3월 말에 하락 베팅하면서 인터뷰 때 하락 베팅 했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까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실직고 하는 거지. 나 하락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방송에서 먼저 풀하게 깠습니다. 요 하이힐드라는 게 뭐냐면, 부채가 많아서 잘 못 갚을 것 같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빈문서를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하이힐드 특정 채권 하나에 하락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하이힐드 인덱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인덱스에 있는 모든 회사가 파산하진 않겠지만 회사들 중에 부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꽤 많은 회사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망하는데 베팅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가 어떻게 망하는데 베팅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넓어지면 돈을 버는 거에 베팅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거랑 하락에 베팅한다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신용 스프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빌 에크먼이 결국 베팅한 거는 이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거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대한민국 믿을만 하잖아요. 이자를 받아도 연 1%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주식회사 김단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김단태입니다. 똑같죠? No, God, please, no, no. 내가 봐도 양심이. 어쨌든 레드선 여러분들, 주식회사 김단태가 돈을 빌린다고 해봅시다. 연 몇 프로씩 받을까요? 1%를 받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신용도가 거의 한국 정부급 정도 돼야지 가능한 거고, 김단태가 채권 발행하면 김단태 부채에 대해서 연 5% 정도 받는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5% 받는 게 아니라, 아, 김단태 너무 불안한데 나 연 10%는 받아야 되겠어. 겁나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값을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연 10%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한국 정부의 채권이 연 1%,
4%였으니까 평시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크레딧 스프레드가 4%였는데 위험해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9%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 얘기했지만 결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회사들이 돈을 갚을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빌 에크먼이 베팅한 것이 바로 이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얼핏 보기만 하면 좀 역설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빌 에크먼의 포지션이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빌 에크먼은 다시 3월에 끔찍한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락하지 않으면 그냥 플랫하게만 가기만 해도 나는 지는 거거든요. 이런 베팅 자체는 되게 단기적인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락에 또 베팅해놓고 스펙이라는 회사를 또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빌 에크먼이 상장시킨 퍼싱 스퀘어 톤타임이라는 곳이 $4 빌리언, 우리 돈으로 약 거의 5조 원 정도를 공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혹은 뭐 기관에 있는 투자자들 약 5조 원을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고 이게 largest ever. 지금까지 스펙이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공시 자료에 따르면 빌 에크먼이 최소한 $1 빌리언 를 넣고 상황에 따라서 $3 빌리언 까지는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스펙은 요거의 약자예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인데 특수한 목적이 있는 인수합병을 하려는 회사예요. 특징이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인데 돈만 있는 거야. 만약에 돈을 다 넣었다고 하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약 8조 원짜리 돈만 있는 회사예요. 그럼 이 돈만 있는 회사가 도대체 뭘 하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 갑자기 생뚱맞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스펙 같은 경우를 이제 결혼에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남자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런데 돈밖에 없는 이 남자가 이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반쪽을 찾는 거예요. 이 돈을 정말 똑똑하게 잘 관리해줄 나만의 소중한 반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쪽을 찾으면 결혼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더 크게 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스펙이 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이 돈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이 돈을 줬을 때 훨씬 더 잘 굴릴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인수합병을 하는 거고요. 이 인수합병을 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특수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스펙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까지 해서 내 배우자를 물색해보고 만약에 이 배우자 물색에 실패하면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물론 스펙이 그 매니지먼트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피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스펙이 도대체 결혼하려고 하는 나만의 소중한 반쪽은 누구냐? 바로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비상장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왜 유니콘이라고 하냐면 말은 많이 들리는데 내가 본 적은 없어서 비상장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CNBC 인터뷰도 그렇고 빌 에크먼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블룸버그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스펙 홍보하려고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이제 CNBC에서는 스펙 홍보하려고 인터뷰하다가 내가 하락에도 베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빌 에크먼은 스펙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What kinds of areas are you targeting? We know that you've given a list of 4 sort of elements that you really want to see and that you're looking at. Can you give us any more details? Absolutely. So, we think the target universe is probably 150 companies total, $10 billion plus private companies. There are more that we're not including. We're not including in that subsidiaries of large corporations. We're not including some employee-owned businesses in that list. But the list is broader than 150. We think the top third will meet our quality thresholds. We're looking for a simple, predictable, free cash flow generative company with very high barriers to entry, with minimal exposure to what we call risks, extrinsic risk we can't control. We're looking for the super durable, great growth business that we can own for the next decade. That's kind of the target. The list is a list that we have in mind. There may be others we're not aware of. We welcome the phone call. But we're going to comb through that list. Stick with me, Vonnie, if you will, please. We're going to look at every deal over the next, we're going to see every deal over the next 6 months. I mean,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transaction is every investment banker around the globe is aware that we've just raised the largest blank check company in the world. We've got $5 billion of capital that we're looking forward to committing to buy a minority common stock interest in a company. It's the only such tool in the world. I refer to it in a way as its own unicorn. And basically, we're in a unicorn mating dance, and we want to, marry a very attractive unicorn on the other side that meets our characteristics. And we've designed ourselves to be a really attractive partner.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nd, in terms of specific companies, I'd rather not name specific companies. But go ahead. Some names are already out there, and I don't think they meet all your criteria. So, for example, you say, a company that's not exposed to extrinsic risks. Would that take Airbnb out of the equation? What I mean to say is every business is exposed to extrinsic risks. But if the extrinsic risk is one that is catastrophic, so for example, if you're an energy company and the price of oil goes down to 20 and you're bankrupt, that's not for us. We own Hilton today. It's clearly exposed to pandemic risk, but it's a business that survives through a crisis like this, becomes a more dominant business after a crisis like this. We would certainly take a look at a company like Airbnb. I've always admired the business. I've admired its economic characteristics. I know many Airbnb, a friend who makes a large amount of her income by renting out the ground floor for Brownstone has had amazing experience with the company. Certainly a business we would look at, very attractive economic characteristics. We don't require that a company today is cash flow positive on an overall basis. We just require it has extremely economic attractive characteristics and that we can predict with a pretty high degree of confidence how those cash flows will grow over the long term. And that's the kind of business that we're looking at. 영상 잘 보셨나요? 빌 에크먼의 스펙은 현재 상장했고요. 퍼싱 스퀘어 톤타임 홀딩스라고 되어 있는데 티커가 PSTH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가가 20불인데 한 8% 정도가 오른 현금이 $20밖에 없는데 빌 에크먼 프리미엄으로 이 $20는 21.6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퍼싱 스퀘어 톤타임 홀딩스 빌 에크먼의 스펙이 찾고 있는 물색하는 그 유니콘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블룸버그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에어비앤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빌 에크먼이 힐튼 같은 숙박 비즈니스에 원래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까 인터뷰 보면 당장 현금 흐름이 잘 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호텔에 묵는 사람들도 많은데 호텔 말고 내가 진짜 일반 집에 한번 묵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많이 쓰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진짜 잘 나가는 회사인데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상장이 삐끗하게 된 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게 되니까 에어비앤비가 그걸 직격으로 맞은 거예요. 직원들도 많이 내보내고 급여도 깎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빌 에크먼이 몇 조를 들고 와서 에어비앤비한테 수여를 해준다면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1년 혹은 2년 정도 에어비앤비가 버틸 자금이 생기고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하고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를 다 지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넣는 4조 원 혹은 5조 원이라는 돈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어울리는 것 같고요. TMI지만 제가 에어비앤비 본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에어비앤비 그 본사 주소가 888 브래넌 스트리트에 있어요. 식당 이름이 888이에요. 되게 그 재밌죠. 그러니까 주소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정리해보면 빌 에크먼이 상당히 이중적인 베팅을 하고 있어요. 상중적인 베팅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에 100% 하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을 베팅하고 있고 스펙을 상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빌 에크먼이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 보험료를 내겠다. 시장이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보험료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왜 이 시국에 스펙을 상장했는가? 지금 되게 웃긴 게 실물 경제는 너무 안 좋지만 금융에는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상장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상장을 해야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 에크먼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좋으니까 재빨리 스펙을 상장시켜서 시중에 있는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원래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를 아마 인정 못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에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코로나의 타격을 받아서 자금의 수혈이 절실한 회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은 돈이 아주 절실한 상태인데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쉬우니까 그 중간 다리의 역할로 자신이 나서겠다는 것이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상장한 거고요. 이런 자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단태님 PSTH 가서 전재산 몰빵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실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 저도 잘 모르죠. 이번에 스펙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보시면 투자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의 구루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죠. 제가 빌 에크먼을 좀 부정적인 사이드로 보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긍정이니까 긍정에 놓을까 이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 현재 포지션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빌 에크먼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으로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짝 바꾼 사람이 워렌 버핏. 찔끔찔끔 지금 조금씩 사고 있어. 현금만 쓴 거로 치면 한 4조긴 하지만 어쨌든 10조를 써서 회사를 하나 사기도 했고요. 또 1조를 써서 은행주를 또 조금은 샀으니까 야금야금 버핏 형님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오고 있고 빌 에크먼은 지금 아주 부정으로 좀 바뀐 것 같다. 빌 에크먼은 다시 3월이 오는 거를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여기 나오는 분들의 어떤 신상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성공했대. 와, 대박이다. 이건 뭐야? 만두랑
할 것 같은데요? 별로 어렵지가 않네. 아, 이제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제. 어렵지가 않네. 밖에 가야 되는 거네. 주식이 하락할 때 도대체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부르짖었던 세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저도 요 세 가지 모두 투자하고 있고요.
브릿지워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저는 김단태고요. 2020년 6월 8일날 올라온 영상이고 제목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예스다. 약간은 좀 걱정도 많이 되는 영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도 설명을 제가 한국말로 먼저 쭉 하고 원본은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만든 세계 1위 헤지 펀드 브릿지워터의 넘버 3 그렉 젠슨을 다뤄볼 거고요. 역시 블룸버그가 이야기하듯이 빌리언웨어입니다. 부럽다. 지난번에도 그렉 젠슨의 빙의에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영상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말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의 상승을 말하고 코로나19 이 위기가 실업률 상승하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왜 세계 1위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는 이 시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40년간의 패러다임 보면 거의 디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70년대 일어났던 일을 잊고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이고 물가 하락에만 우리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웠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야기하기 전에 금리랑 물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를 말하죠. 금리가 10%일 때는 돈의 가치가 정말 비싼 시기인 거고 금리가 0%일 때는 돈의 가치가 정말 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처럼 물가는 물건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물가가 상승을 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는데 금리를 낮췄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더더더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걸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물건의 가격을 더 올리게 되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돈의 가치까지 올려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에만 익숙한 이유는 브릿지워터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 두 번째는 세계화, 세 번째는 테크붐, 네 번째는 많은 부채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폴 볼커가 누구냐면 1980년대쯤에 페드의 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나고 금리를 진짜 미친듯이 올려버렸어요. 요 그래프가 뭐냐면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0.20%를 찍었습니다. 싫어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파란색 미국 기준금리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 CPI라고 해서 670이 되면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 빨간색 선을 잡기 위해서 파란색 선을 올렸는데 이 당시에